톡톡 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설입니다. 윤설 씨, 어제가 바로 이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였는데요. 입추 맞았죠? 아직도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너무 덥죠.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올 가을 청명한 하늘 볼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대국이 있었는지 잠시 후 톡톡 정합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대국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톡톡 전광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5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 본선이 펼쳐진 한 주였죠. 네, 8월 2일 중국 정저우에서 제5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 개막식이 진행이 됐고요. 이후 64강전부터 16강전까지 치러졌습니다. 이 각국의 선수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8월 6일에 진행된 몽백합배 본선 16강에서 남은 3명의 한국 선수들이 모두 탈락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64강에서 신진서, 변상일, 원성진, 박건우, 김명훈, 최정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올라갔고요. 이 중에서 신진서, 김명훈, 박건우 3명의 선수가 16강에 진출했지만 이 16강에서 전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특히 박건호 선수는 64강전에서 LG배 우승자인 딩하오 선수를 꺾었고요. 32강전에서는 아시안게임 중국 대표 중 한 명이죠. 양카이원 선수를 꺾으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나 중국 선수들에게 강한 면모 보여줬는데요. 16강에서 당이페이 선수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리시아나오 선수에게, 김명훈 선수는 류이양 선수에게 패해 16강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5회 몽백합배 본선 8강은요, 모두 중국 선수들의 이름으로 채워졌는데요. 8강과 4강은 연말에, 결승 5번기는 내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일본 선수들은 6명이 32강에 진출하면서 약진을 보였으나 32강에서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중국 정저우에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펼쳐지면서 이 중국 선수들에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16강의 대진을 보면서 물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들에게 조금은 유리한 대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는 이 중국 선수들의 탄탄한 선수층을 좀 볼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 신진서 선수의 패배가 더욱더 좀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신진서 선수에게는 8월에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응시배 결승인데요. 부디 신진서 선수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응시배에서는 후회 없는 좋은 결과, 우승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대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결승전이 하나 더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본선 4강에서 김은지 선수가 오유준 선수를 꺾고 승리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결승에 오른 김은지 선수는 닥터지 3번기에 이어 IBK 기업은행배 결승 3번기에서도 최정 구단과 우승컵을 다투게 됐습니다. 9년 9개월 동안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최정 선수와 포스트 최정이라고 불리는 랭킹 2위의 김은지 선수, 본격적인 패권 다툼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까지 진행된 한국 여자바둑리그 소식 또한 전해드립니다. 서귀포 70리가 4승 1패로 계속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서귀포 70리의 좋은 성적, 맏언니 이민진 선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5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5승으로 전승으로 개인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안 새만금 잼버리의 외국인 용병이죠. 호지사와 리나 선수의 활약도 정말 눈에 띕니다. 이 3, 4라운드에서 정유진, 김채영 선수를 꺾은 데 이어 이번엔 서귀포 70리의 주장이죠. 조승아 선수를 꺾고 3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2019년 부안팀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이 부안팀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김효정 감독이 리나 선수를 섭외한 이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유정 감독님이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어에도 능통한 모습 아주 멋졌습니다. 또 이 리나 선수도 웬만한 말은 좀 한국어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확실히 외국인 선수들이 함께하니까 보는 재미도 더해지고요. 변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여자바둑 리그부터 몽백카페까지 한 주간의 대국 결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제10회 중국 여자갑조리그 10라운드 펼쳐졌고요. 오유진 선수가 탕희 선수에게, 항샤오퉁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8월 2일 수요일에는 제46기 S집의 한국일보 명인전 예선 결승 펼쳐졌고요. 이창석 선수가 김다빈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같은 날 2023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본선 4강 펼쳐졌고요. 김은지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역시 같은 날 제4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본선 16강 펼쳐졌고요. 문민종 선수가 김승구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일 목요일엔 제4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본선 16강 펼쳐졌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에는 제5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본선 32강 펼쳐졌고요. 박건호 선수가 양카이원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구쯔아오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천쉔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 김명훈 선수가 리웨이칭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승리했고요. 쉬자양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8월 5일 제2기 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 4조 2라운드 펼쳐졌고요. 송지훈 선수가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 제5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본선 16강 펼쳐졌고요. 당이페이 선수가 박건호 선수에게, 유이양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류시아나우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여자바둑리그 소식입니다. 8월 3일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1경기 서귀포 70리와 부안 새만금 잼버리 팀의 경기 있었고요. 이민진 선수가 김주아 선수에게,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조승아 선수에게, 김민서 선수가 김윤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부안 새만금 잼버리 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4일 5라운드 2경기 서울 부광약품대 보령머드 팀의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고미서 선수에게, 정유진 선수가 박소율 선수에게, 김상인 선수가 김희수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서울 부광약품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8월 5일 토요일에 5라운드 3경기 H2 드림과 여수 세계선 박람회 팀의 경기 이어졌고요. 김채영 선수가 강다정 선수를 상대로, 조혜연 선수가 이나경 선수를 상대로, 김은지 선수가 김은선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H2 드림 삼척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 5라운드 4경기 순천만 국가정원대 포항 포스코 퓨처엠의 대결 있었고요. 오유진 선수가 박태희 선수에게, 김경은 선수가 이영주 선수에게, 김혜민 선수가 이도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포항 포스코 퓨처엠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퓨리움 본사에서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신생팀 용인 퓨리움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창단식엔 남호진 퓨리움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영민 감독과 선수단이 참석해 2023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윤영민 감독은 퓨리움이 이번에 처음으로 바둑과 함께하게 됐는데 바둑이 얼마나 멋진 경기인지 저희 용인 퓨리움 팀이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전했습니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용인 퓨리움은 15일 의성마늘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를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선 특별 게스트를 모셔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한국기원에서 2023 소팔코사놀배 레전드리그 선수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8번째 시즌을 맞이한 시니어 바둑리그가 후원사 변화와 함께 레전드리그 타이틀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즌과 같이 8개 팀이 참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참가팀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함께했던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통영 DP랑, 부천 판타지아,
서울 구전농경 4팀이 올 시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스문경, 용인 퓨리움, 의성마늘, 그리고 칠곡 황금물류 이렇게 4팀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기존 4팀과 신규 4팀이 합류하면서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총 8개 팀이 각축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신규 팀이 들어온 만큼 감독의 면면 또한 새로워졌는데요. 지난 시즌 의정부 행복특별시 팀의 삼지명으로 뛰었던 정수현 구단이 이번 시즌에는 칠곡 황금물류팀의 감독으로 합류하게 되었고요. 작년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감독을 맡았던 양상국 감독이 올해는 예스문경팀의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감독님 2분이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요. 지난 7번의 시니어리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성 감독님 2명이 이번 시즌에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니어리그 최초 여성 감독이 된 주인공은 의성마늘팀의 하호정 감독, 그리고 용인퓨리엄팀의 윤영민 감독입니다. 네, 여자 바둑리그 감독으로 활약한 바 있는 2분이 이번에는 레전드 리그에서 감독으로 함께 하는데요. 두 감독님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여자 리그에서 감독을 하다가 이게 저보다 선배님들이 주로 계시는 레전드 리그로 감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되게 설레요. 이 시즌 저희 팀의 목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고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바둑을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이 리그를 재밌게 잘해서 회사분들이, 관계자분들이 바둑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레전드 리그를 맡는 게 좀 선배님들도 계셔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권효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팀에서 막내긴 하지만 제가 원래 약간 부드러운 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호정 감독. 하호정 감독은 이 칠곡 황금물류의 일지명 이상훈 선수와 부부 사이죠. 과연 의성마늘팀과 칠곡 황금물류팀의 승부가 있는 날 2분이 같이 퇴근할지 따로 퇴근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이 집에는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조금 묘할 것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호정 감독과 윤영민 감독은 평소 아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레전드 리그 1라운드에서 이 두 감독의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둘 중 한 분은 승리로 데뷔전을 장식하게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레전드 리그에서 두 여성 감독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또 달라진 점이 있죠.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면서 일본의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와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함께합니다. 네, 특히 1996년 삼성화재배 우승, 응시배 준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합류 소식으로 많은 바둑 팬분들이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는 현재 여자 바둑리그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김효정 3단의 형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김효정 3단의 친언니는 일본 기원에 소속돼 있는 김현정 3단입니다. 이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뭔가 베일에 감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측이 안 되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전성기 시절 한국 기사 킬러라고도 불리웠던 요다 노리모토 선수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레전드 리그에서 어떤 모습 또 어떤 활약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참가로 인해 오더제와 지명제를 병행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모든 경기를 오더제로 진행합니다. 순위 결정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8개 팀이 3판 다승제 14라운드 더블리그로 정규리그를 펼치며 상위 4개 팀이 포스트 시즌을 진출해 스텝레더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상금 또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MVP는 200만 원, 정규리그 다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개인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1등 35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50만 원, 4등 100만 원의 감독 상금 또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는 8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부터 정규 시즌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30분의 초읽기 40초 5회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매주 월, 화, 수, 목 오전 10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살펴볼 텐데요.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해보기 위해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해설을 맡은 김만수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전드리그 해설을 맡은 해설계 레전드 김만수입니다. 네, 해설계 레전드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또 재치있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만수 해설위원은 2017년부터 네. 올해까지 쭉 시니어 리그, 이제는 레전드 리그라고 불러야겠죠. 해설을 맡아오고 계신데요. 이 시니어 선수들의 대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시니어 선수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꼭 좀 모시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바둑톡톡이 좋은 바둑 소식을 소개해주는 프로잖아요. 저도 레전드리그를 톡톡 튀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 32명의 참가 선수 중에서 네. 단 2명만이 좀 팀을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30명의 선수들은 새로운 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전력 분석을 하기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팀 지난해 우승팀이죠. 경기 고양시 팀입니다. 한철균 감독님 아래 1지명 김영삼, 2지명 박승문, 3지명 정대상, 4지명 김철중 선수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작년까지 같이 시니어리그 해설을 맡았던 김영삼 선수가 올해는 경기 고양시 팀 1지명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해설자가 직접 이제 선수로 뛰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해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제3자 입장에서 선수들을 좀 구박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선수가 되면 구박을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김영삼 전 해설자가 과연 올해는 어떤 또 성적을 낼까는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이 김영삼 선수 외에 또 조금 기대가 되는 선수가 이 팀에 있다면 누굴 꼽으시나요?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 우승팀이에요. 근데 우승팀이 사실 선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30명의 선수가 모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승 프리미엄이랄까? 그런 게 좀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더라도 김영삼 선수 외에 또 한 명의 선수를 더 뽑으라면은 이 3지명에 있는 정대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도깨비 선수라고 별명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연승을 하고요. 또 잘 안 될 때는 연패를 당해요. 네. 올해는 과연 어떤 시즌이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양시 성적은 이 정대상 선수의 성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도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이어서 예스 문경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국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지명의 김찬우, 2지명의 김일환, 3지명의 강훈, 4지명의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가 합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일본의 나카네 나오유키 선수는 사실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력이나 어떤 성적이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나카네 구단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 때는 한국에 자주 오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김효정 선수의 감독의 형부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왕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놀기는 많이 놀았는데 바둑을 두어보거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나카네 선수의 장점은 친화력은 완전 갑입니다. 친화 굉장히 좋고요. 바둑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선수들이 한국 무대에 처음 왔는데 제가 보기엔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우선 일본 바둑은 시간이 길죠. 네. 그리고 방송대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약에 잘 적응을 한다면은 아마 새로운 또 톡톡 튀는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실제 한번 둬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예스 문경팀 전반적으로 좀 전력을 분석해 보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S문경 팀은 지금 8개 팀 중에 굉장한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 3명의 선수의 이 승률을 따져보면 유일하게 5할 이상이 넘는 유일한 팀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두어도 어떤 팀하고 붙어도 기본 이상은 한다는 굉장한 이 장점이 있거든요. 아마 그 장점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 보여지는데
이번에 23년도 제도가 하나 바뀐 게 매우 중요한 제도가 하나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이 지명 간 맞대결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완전 오더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 3지명에 뽑혔던 강훈 선수가 이 3지명 간 맞대결 세면 어마어마한 승률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더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더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5할 이상은 하는 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더제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감독님들의 무게가 더욱더 커진 가운데 다음 용인 퓨리움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감독님 이끌고 있고요. 1지명 최규병, 2지명 선흥욱, 3지명 이영신, 4지명 이기섭 선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팀 여자 감독뿐만 아니라 여성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독특한 팀인데요. 이 시니어리그 사상 첫 여자 감독입니다. 게다가 이 팀은 감독이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네. 이러한 좀 장점이나 단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올해 이 여자 감독이 2명이나 탄생을 했는데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들이 많이 발탁이 됐어요. 근데 여자 선수들이 사실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성적도 좋고 이 팀의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끄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작년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급기야는 이제 여성 감독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성 파워가 시니어 리그에서도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 감독이라는 직책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선수 관리거든요. 결국에는 신구의 조화, 또 이 3지명과 4지명은 또 누가 나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여성 감독님들이 어떠한 또 이 묘책을 좀 드러낼지, 사실 저도 올해 이 여성 감독들의 성적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인 퓨리움 팀의 전반적인 전력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1, 2지명이 탄탄해요. 상당히 그동안 그냥 좋은 성적 거둔 분들이고요. 특히 선욱구단은 과거 1지명으로 많은 활약을 했는데 아마 2지명급에서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 3, 4지명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아직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은 믿음직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3, 4지명에 누군가가 성적이 팍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선수가 과연 용인 퓨리움팀에서 누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시 여성 감독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팀 역시 여성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의성 마늘팀입니다. 하호정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지명에 권효진 선수, 2지명에 오규철 선수, 3지명에 이지연 선수, 4지명에 백성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 팀 역시도 여성 감독이 이끄는 팀이라는 점에서 용인 퓨리움 팀과 동일한데요. 또 선수들이 2명의 여성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총 3명. 네. 이 반 이상이 넘는 팀이 네. 이제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팀 역시 좀 전력을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1지명으로 나온 이 권효진 선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 선수 중에서 1지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은 결국 1지명 간의 맞대결의 성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이 팀의 최고의 이 키플레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백성호 구단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백성호 구단이 항상 5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가는데 한 2, 3년 동안 성적이 좀 안 좋았다가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 각오와 뭔가 기세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팀에도 역시 여성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팀 간의 조화와 또 성적을 어느 선수가 딱 낼 때 감독이 과감하게 선택을 딱 해줘야 돼요. 감독 팀들의 난이도 중에서 이 팀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네, 백성호 구단의 좋은 활약이 좀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3, 4지명 간의 선택이 어려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팀과 동일하게 감독의 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 팀 이름이 가장 따뜻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의정부 행복특별시 팀입니다. 이 팀 이형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지명 유창혁, 2지명 김동엽, 3지명 조대현, 4지명 차민수 선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둑 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1지명으로 유창혁 선수를 보유를 했습니다. 유창혁 선수는 이 필승 카드라고 불리울 만큼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다승왕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팀은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네, 이 바둑 리그, 그러니까 단체전을 하는 모든 팀들의 고민이 누구나 신진서 뽑고 싶고요, 최정 뽑고 싶고, 유창혁 구단 뽑고 싶어요. 근데 뽑은 다음에 2, 3지명이 당연히 하위권으로 나중에 뽑아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제로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최정 선수를 뽑은 팀이 1등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의정부 팀의 장단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유창혁 구단의 어떤 이 1승 카드가 확실한 반면에 나머지 선수 누가 받쳐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확률적으로는 1승 거뒀다 치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이기면 되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팀인데 지금까지 모든 리그의 통계를 보면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의정부 팀의 이 고민과 장점은 너무나 명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역시 바둑은 좀 개인 스포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단체전을 통해서 보는 재미가 더욱더 쏠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만수 해설위원 보시기에 유창혁이라는 필승 카드를 제외하고 이 의정부 팀의 키워드, 의정부 팀의 키가 될 분은 누구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차민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작년에는 어마어마한 승률을 거두면서 팀을 상위권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숫자는 거짓말이란 말이 있긴 한데 재작년에 좋았고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넌 주사위 놀이처럼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차민수 선수가 살아만 준다면은 어마어마한 강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스타 영천팀 알아보겠습니다. 이 윤종섭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지명의 서봉수 선수, 2지명의 김종수 선수, 3지명의 김동면 선수, 4지명의 황원준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이 스타 영천에서 네. 김종수 선수를 지역 연고도 없이 3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키플레이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팀의 핵심 전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스타 영천 팀은 소리 없이 강한 팀이에요. 은근히 성적들이 다 좋으세요. 네. 3지명인 김동면 선수도 굉장히 꾸준한 성적 내는 선수고요. 김종수 구단을 왜 계속 3년 연속 보유를 할까? 이미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고승률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과 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원래는 서봉수 구단이면 레전드 중에 레전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년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급격한 성적 저하가 좀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또 이점은 1지명의 맞대결이 아니라 오더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뀐 제도의 또 수혜팀이 스타 영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 영천이 소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럼 1지명의 서봉수 선수, 또 2지명의 김종수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들의 좀 전반적인 전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좀 굉장히 균형 잡힌 팀이에요. 그래서 뭐 설령 서봉수단이 살짝 부진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선수 잘 받쳐준 팀이어서 아마 전체적인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서봉수 구단이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답이 없는 거고 올해 아무래도 더 달라진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역시 승부의 키는 돌고 돌아 서봉수 구단이 아닐까 과감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 7고 황금물류팀입니다. 지난 시즌 선수에서 올 시즌 감독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정수현 감독이 이끌고요. 1지명 이상훈 선수, 2지명 윤현석 선수, 3지명 김기현 선수, 4지명 김종준 선수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 2지명이 굉장히 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지명 윤현석 선수가 올해 데뷔 시즌입니다. 어떤 활약을 좀 예상하시나요? 네, 정수현 감독님께서는 이 작년 시즌 우승팀인 경기 고양시를 벤치마킹했다고 봐야 돼요. 작년 시즌 고양시가 우승을 할까 다들 예상은 했지만 우승을 했죠. 근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김찬우 선수와 김승준 선수, 젊은 선수 2명이 팀을 이끌었거든요. 다른 지금 7개 팀은 젊은 선수 2명으로 만들어진 팀은 없는데 유일하게 작년 시즌의 고양시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상당히 이제 강점이 예상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7고 황금물류팀의 전체적인 전력 분석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정수영 구단 입장에서는 작년 시즌 우승팀의 완전한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윤현석 구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사실 모든 시즌 전에는 모든 팀들이 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핀 것처럼 서로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면은 알 수가 없죠. 시즌을 열어보면은 역시 윤현석 구단의 성적이 팀의 성적과 거의 직결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KH에너지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성래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지명의 김수장 선수, 2지명의 안관욱 선수, 3지명의 장수영 선수, 4지명의 요다 노리모토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지명 요다 노리모토 선수를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화제성을 몰고 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이 요다 노리모토 선수의 어떤 활약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꾸준히만 참가한다면 거의 뭐 막강 일지명자가 된다고 봐야죠. 일단 뭐 요다 구단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창호 구단의 라이벌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니어리그에서 독보적인 1등은 유창력 구단인데 요다 구단이 꾸준히만 나와준다면 라이벌 구도가 성사되니까 레전드 리그의 화제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이번 시즌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가 요다 구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선수 외에도 또 다른 선수를 좀 키플레이어로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 팀은 KH에너지는 6시즌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제가 보면 이 저변에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김성래 감독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융화시키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김성래 감독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서 요다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팀에 잘 이렇게 융화가 되느냐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좋은 성적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이 선발식부터 일어난 레전드 리그에 대한 전력 분석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의 좀 관전 포인트와 우리 김만수 해설위원께서 보시는 예상해보는 포스트 시즌 진출 4개 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바뀐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 제도로 따지면은 전반기에는 같은 지명 맞대결, 후반기는 오더제였는데 이게 오더제로 전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수혜를 보는 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보는 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이 바뀐 제도에 분명 수혜팀은 무조건 있다. 그 팀이 어느 팀이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8개 팀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갈 4개를 골라라. 이거는 사실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6년 동안 맞춘 적이 없어요. 흔히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데 네. 제가 꼽은 팀은
다 못 올라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그래서 자리에서 생각하시는 팀이 있더라도 발언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그래도 팀 감독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확실한 2강은 확실할 것 같아요. KH 에너지와 7곡 팀은 확실한 2강은 분명합니다. 선수들의 구성과 어떤 그동안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확실한 2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팀들은 다들 장단점이 뭐 좀 있습니다만 역시 선수 전원이 5할 이상의 안정적인 성적을 갖고 있는 문경팀이 생각이 되고요. 또 소리 없이 강하다고 말했던 스타 영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뭔가 과감하게 예상을 하는데 네. 제발 좀 맞춰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사실 저희 바둑톡톡에 네.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저희가 좀 있거든요. 그런가요? 이번에 우리 김만수 해설위원이 네.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이 좋은 데이터에 한 획을 함께 그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 또한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 6년 동안 시니어 리그를 해설 중에 네. 계신데요. 이 시니어 리그만의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를 모르는 민족이 밝은 미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바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를 많이 흉내를 내고 있는데 요즘 현대 바둑은 AI 일치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 거꾸로 나만의 아이덴티티, 이 개성을 잡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신진서 최정의 바둑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 댄스 이거 이제 두면 안 돼 이랬던 것들을 과감하게 구사를 하더라고요. 즉 옛것에서 이 새로운 것을 얻는 이 옹고지신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옛것이라고 한다면 이 레전드 리그가 보물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보물창고 안에서 마음껏 바둑의 보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셨을 때 이 레전드 해설위원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올 시즌 나의 해설 이런 모습도 좀 지켜봐 달라. 그렇기에 내가 레전드다. PR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거 살짝 후회가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따져보니까 제가 바둑 해설을 처음 시작한 게 2003년이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는데 어영부에 20년 됐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레전드라는 말은 사실 제가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얘기고 내가 그래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김만수 해설의 노하우는 레전드 리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레전드 리그의 레전드 해설위원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이제 바둑톡톡에 나와서 톡톡 튀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만 어둡게 만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재밌었고요. 저도 즐겁게 시청하는 바둑톡톡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김만수 해설위원의 멋진 해설과 함께하는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 리그 8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월, 화, 수, 목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경기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김만수 해설위원의 해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